여러분, 아니메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커다란 눈, 뾰족한 머리카락 같은 이미지를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익숙하게 여기는 이 아니메 스타일이 사실은 아주 오래전 한 로봇 소년의 깊은 고민에서 시작됐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이 분석에서는 현대 아니메의 완벽한 청사진이 된 철안 아톰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아니메 캐릭터들은 유독 얼굴의 거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눈이 클까요? 그냥 단순히 예뻐 보이려고 그랬던 걸까요? 정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에는 맞습니다. 바로 이 로봇 소년이 있었습니다. 일본 아니메의 운명을 통째로 바꾼 존재. 바로 철안 아톰이죠. 아톰은요, 그냥 단순한 인기 캐릭터 그 이상이었습니다. 일본 아니메 산업 전체의 틀을 만든 뭐랄까 하나의 청사진 같은 존재였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1950년대, 60년대 전쟁이 막 끝난 일본은 모든 게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들 앞에는 정말 거대한 벽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디즈니라는 벽이었죠. 프레임 하나하나에 어마어마한 자본을 쏟아붓는 디즈니의 풀 애니메이션. 이건 당시 일본으로서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꿈 같은 얘기였습니다. 정면 승부는 아예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만화의 신 데즈카 오사무는요, 정면 승부를 하는 대신에 아예 판을 새로 짜버립니다. 그게 바로 리미티드 애니메이션이라는 거죠. 디즈니가 초당 24장의 그림으로 무르르른 듯한 움직임을 과시할 때 데즈카는 단 8장에서 12장만으로 승부를 본 겁니다. 이건 그냥 돈을 아끼지 않은 차원이 아니었어요. 움직임 대신 감정에 집중하겠다. 이건 애니메이션에 대한 근본적인 철학의 대전환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일본 아니메의 그 엄청난 창의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대체 어떻게 이 제한된 자원으로 그렇게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데즈카 오사무의 철학은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습니다. 캐릭터의 움직임보다 그 마음을 신경 쓰는 것이 낫다. 그의 목표는 화려한 액션이 아니었던 거죠. 부족한 프레임 속에서도 어떻게든 관객이 캐릭터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게 만드는 것, 바로 그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그는 정말 강력한 2가지 도구를 꺼내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시각적인 외형, 그리고 청각적인 소리였어요. 자, 첫 번째 무기, 바로 외형. 그 중에서도 핵심은 눈이었죠. 데즈카는 디즈니의 미키마우스에게서 영감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걸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최대한의 감정을 전달해야만 했던 그에게 아톰의 이 크고 표현력 넘치는 눈은 그야말로 완벽한 해답이었던 거예요. 눈동자가 살짝 흔들리거나 반짝임 하나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기쁨, 슬픔, 굳은 결의까지 모든 걸 담아낼 수 있었으니까요. 이건 그냥 비용을 아끼는 기술 그 정도가 아니라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영리한 장치였고 결국 일본 아니마 전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무기는 소리. 바로 이 주제가였습니다. 와, 근데 1963년 오리지널 주제가요.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벽한 설정집이었어요. 마음이 착한 과학의 아이라는 가사로 아톰의 선한 본성을, 10만 마력으로 그의 강력한 힘을, 그리고 인간을 지키는 모두의 친구라는 구절로 그의 사명을 명확하게 알려주었죠. 굳이 복잡한 배경 설명을 애니메이션으로 그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왜냐? 이 1분짜리 노래 하나가 아톰의 모든 걸 시청자 뇌리에 그냥 콩 하고 박아버렸으니까요. 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스토리텔링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톰이 만든 이 청사진, 이게 한 번으로 딱 끝난 게 아니에요. 세대를 거치면서 계속 진화했습니다. 아톰의 역사를 쭉 따라가 보면 그게 바로 일본 아니메의 발전사라고 할 수 있어요. 1963년 흑백 TV 속 희망의 아이콘으로 처음 태어났고요. 1980년대에는 화려한 컬러를 입고 숙적 아틀라스와 싸우면서 훨씬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보여줬죠. 2003년에는 CG 기술을 듬뿍 받아들여서 시각적으로 아주 세련되게 변신했고 2019년에는 고우고우 아톰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대의 어린이들을 위해 귀여운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시대는 계속 변했지만 아톰이라는 핵심은 끈질기게 생명력을 이어온 겁니다. 아니, 그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많은 애니메이터들이 그렸는데 어떻게 아톰의 그 느낌이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이 바로 셋데이, 우리말로 하면 설정집에 있습니다.
이건 캐릭터의 표정 하나하나, 신체 비율, 옷의 주름까지 모든 디테일을 담아놓은 공식 설계도 같은 거예요. 바로 이 셋데이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그리든 어느 시대에 만들어지든 아톰은 언제나 아톰일 수 있었던 거죠. 데지카가 만든 이 눈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현대에 와서 어떻게 쓰이는지 원펀맨의 사이타마를 보면 진짜 확실히 알 수 있죠. 평소에 저 멍한 눈과 진지하게 싸울 때의 저 날카로운 눈, 어때요? 그냥 눈 디자인 하나 바꿨을 뿐인데 캐릭터의 내면 상태가 극적으로 드러나잖아요. 아톰의 디자인 진화도 똑같았습니다. 시대의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씩 다듬어지면서도 감정을 담는 창으로서의 눈이라는 핵심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았던 거죠. 자,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아톰이 이 애니메이션 세계에 남긴 어마어마한 유산, 바로 그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자, 그럼 맨 처음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아니메 캐릭터들은 눈이 클까? 이젠 우리 답을 알죠. 그건 그냥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함이라는 한계를 감정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돌파하려 했던 정말 위대한 창의적인 문제 해결의 유산인 겁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유산에 대해서 또 다른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 스타일을 템플릿화된 얼굴 모델링이라고 부르면서 이게 일본 아니메만의 독특한 특징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의 결함일 수도 있다고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정말 위대한 혁신이었던 그 상징적인 큰 눈이 혹시 오늘날에는 새로운 표현을 가로막는 일종의 창의적인 한계가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위대한 유산과 뛰어넘어야 할 관습, 그 사이에서 일본 아니메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새로운 작품들 속에 있을 겁니다.